명 정도 되는 그런 유명한 유튜버이신데요. 10분 정도 되는 영상을 매주 하나 정도 올리고 계세요. 어떤 영상을 올리시냐면요. 보통 집에서 생활하시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세요.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요리한 음식을 먹는 그런 아주 소소한 내용의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보면 뭔가 아주 천천히 느릿느릿 남의 집 살림을 엿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저는 우연히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뭐랄까, 영상이 엄청 담백해요. 보통 유튜버들은 얼굴을 드러내고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브이로그를 하시는데요. 슈쭈님은 브이로그라고 올리시는 영상들에 그냥 그 시간의 소리, 물 따르는 소리, 청소기 돌리는 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요리하면서 나는 칼과 도마 소리, 이런 소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상이 카메라가 고정된 형태로 컷이 바뀌면서 아주 얌전한 자막이 들어가요. 제가 처음 이 영상을 봤을 때에도 한 20만 구독자를 가진 어마어마한 유튜버이셨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심심한 영상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는 걸까 궁금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번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안 돼요. 끝까지 다 보게 되고 자꾸 이어서 다른 영상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웬만한 영상들은 재생 속도를 높여서 보거나 듣곤 하거든요. 그런데 슈뚜님의 영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속도가 삶의 속도이고 싶다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마치 맵고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져 있다가 심심한, 그렇지만 깊은 맛이 살아있는 평양냉면 국물을 쭉 들이킨, 그리고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슈뚜님이 쓰신 책이에요. 책에도 필명을 유튜브에서 쓰시는 그 닉네임 슈뚜라고 쓰셨어요. 사실 책을 소개할까 말까 고민을 약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책 제목부터 23 지금부터 혼자 삽니다 이렇게 20대 싱글 라이프를 내세운 책이어서 이걸 소개해드려도 좋아하실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책의 매력을 나이와 상관없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요. 내가 나의 취향을 온전히 찾아가는 일이 정말 나이를 떠나서 얼마나 근사한 일인지 함께 나눠보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일찍 독립을 하지 못하고 또 혼자 내 취향대로 살아보지 못하잖아요. 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에 들어간다거나 자취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외국에 교환학생을 간다거나 어학연수를 떠난다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서울로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일 때 그럴 때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그럴 때나 원가족과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마흔이 되어서도 쉰이 되어서도 나 혼자만의 시간을 제대로 가져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최근엔 혼자 여행하는 분들도 많아졌지만 사실 혼자 여행하는 일도 겁나고 두려운 마당에 혼자 사는 일은 또 어떻겠어요?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시간을 갖는다는 뜻이 아닐까 해요. 나는 어떤 무늬의 침대볼을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의 그릇을 좋아하는지,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게 좋은지, 빵과 함께 차를 마시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슈뜨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혼자 산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스스로를 들여다보며 내 안에 나와 함께 살아온 게 아닐까 하고요. 그러니까 슈뜨님은 매일 나와 마주하는 시간의 내공을 그만큼 쌓아오신 거겠죠. 슈뜨님의 영상을 보면 무척 담백한 느낌이 들거든요.
애써서 뭔가 더하거나 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투명하게 내비치는 느낌이에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대로. 그 느낌이 책에서 고스란히 묻어나요. 책을 읽는 동안 슈뚜님의 영상을 볼 때 그 느낌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래도 어떤 군더더기 감정이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에 돌아와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는 감정을 느낄 때 감정적인 단어를 나열하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세요. 전자레인지에 10초 데운 크루아상과 모카포트로 끓인 커피를 준비했다. 바람이 나를 지나 커튼에 닿자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그 사이로 커피의 하얀 김이 모락모락 퍼져나갔다. 그래, 드디어 다시 내가 좋아하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식이에요. 글도 영상만큼이나 담백하죠? 영상을 보면서도 이분은 공간을 그려내는 재능이 탁월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글을 읽으면서도 느껴져요. 지금부터 제가 좋아하는 몇 곡지 함께 읽어볼게요. 소개해드리는 꼭지의 순서는 책에 실린 순서가 아니라 제가 소개하고 싶은 순서로 골랐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23. 지금부터 혼자 삽니다. 글 사진 슈뚜 21세기 북스. 빛을 관찰하는 시간. 이 계절의 내 집은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해가 잘 든다. 더 더워지면 해가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더 추워지면 오후 4시부터 컴컴해지기도 한다.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면 빛은 더욱 강해진다. 길게 늘어진 빛은 집 구석구석까지 가닿는다. 나란히 걸려있는 옷걸이를 차례차례 훑기도 하고 선반에 놓여있는 유리병을 통과해 반투명한 그림자를 만들기도 한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베베의 털을 보여주기도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에는 집에 빛이 들어오는 것만 보고 있어도 시간이 잘 간다. 그렇다고 맑은 날만 좋은 것이 아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들도 좋다. 해가 뜨기 전 눈이 시릴 듯한 차가운 공기의 색도 좋다. 점심을 막 넘긴 시각, 특별히 빛나는 곳 하나 없이 담담한 집안 풍경도 좋다. 밤에 노란색 조명을 켜고 영화를 볼 때나 자기 전 모든 불을 끄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만 의지하는 것도 좋다. 내가 이렇게 내 집의 하루에 대해 줄줄이 꿰고 있는 건 애정이 있는 까닭이다. 빛이 들 땐 화분을 어디에다 놓고 일광욕을 시켜야 하는지, 언제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오는지, 몇 시까지 형광등을 켜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지 매일매일 집을 관찰한다. 다른 곳은 몰라도 내 집만큼은 그 어떤 전문가가 와서 기록하더라도 나보다 예쁘게 담을 순 없을 거라고 자신한다. 어느 날이었다. 나는 오후의 햇살이 현관까지 깊이 들어오는 걸 보고 있었다. 문득 빛이 집으로 들어와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을 차례대로 쫓고 싶어졌다. 동쪽을 보고 있는 나의 집은 사실 아침 말고는 해를 보기가 힘들다. 그런데 마주하고 있는 빌딩이 온통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반대쪽에 있는 햇빛이 하루 종일 집으로 반사되어 들어온다. 빛은 가장 먼저 창문에 와닿았다. 그중 절반은 커다란 전신 거울에 부딪혔다. 거울을 맞고 나온 빛은 여러 가닥으로 갈라져 바닥에 퍼졌다. 반사되지 않은 굵직한 빗줄기는 카메라 선반, 베베의 밥그릇, 저 안쪽 부엌까지 닿았다. 빛은 식탁 다리를 지나며 긴 그림자를, 반쯤 열린 세탁기 문을 통과하며 반짝반짝 반투명한 그림자를 남겼다. 싱크대 위에 세워진 나무 도마 그림자는 왠지 푸르스름한 빛깔로 보였다. 빛은 마법의 힘을 가졌다.
그냥 평범한 물컵도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빛을 만나면 특별하게 보인다. 빛이 닿는 모든 물건의 색이 생생하게 살아나고 심지어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것들에 나는 자꾸만 시선을 뺏긴다. 시간이 흘러 해가 움직이면서 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틀어진다. 조금 전에 빛났던 것은 그림자 속으로, 그림자 속에 있던 것은 밖으로 나와 새로운 그림자를 남긴다. 평소에는 마냥 하얗게만 보였던 벽